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SEC와 그레이스케일의 소송전을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조목조목 살펴보고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앱을 통해서 코인 시장에 위대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시대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대가 오게 되면 돈을 무한으로 풀게 되고 그건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상으로는 갈색고래가 이 그레이스케일의 소송전 승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왕창 매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25K와 26K를 뚫고 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봐야 되는 건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30K 위로 올라가야 추세가 전환이 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곧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이 고용이 무너진다라는 건 사실은 배드 뉴스인데 이 배드 뉴스가 금리 인하, 그러니까 QT가 끝나고 QE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풀면서 시장은 환호를 하게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미국 노동부의 이 졸트 9인 이직 보고서가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실업이 아니고요. 근데 고용이 얼마만큼 둔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그러니까 많이 이제 구직 활동, 그러니까 잡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과 같아요. 페드 연준에서 파월이 얘기할 때 이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고 그런 것들이 침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QT를 계속 진행하기에 명분도 부족하고 시장이 이제 QE를 진행할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미국 지수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도 같이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거 소식 1차로 전해지고 상승을 했고 2차로 그레이스케일 소송이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2차로 이제 쐈고 그러면서 숏 관련돼서 포지션을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됐습니다. 거의 한 2천억, 3천억 가까이 청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QE의 시대, 금리 인하의 시대가 조만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여기서 첫 번째로는 돈이 풀리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위로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배드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시장이 이제 고용도 둔화가 되고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메타가 또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는 돈을 풀어서 좋을 수 있는데 계속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마다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지를 하고 투자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코인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레이스케일 소송 관련돼서 승리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이었냐고 하면은 이거는 SEC가 그레이스케일에 소송을 건 게 아니고요. 그레이스케일이 SEC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냐?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이제 GBTC 이 신탁인데 이 비트코인을 바꿀 수 있는 신탁, 이 GBTC를 현물 ETF로 바꾸는 걸 SEC가 거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왜 거부를 했냐? 거부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도 승인을 했으면서 이 BTC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왜 현물 ETF를 만들어주는 거를 거부했냐라고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소송을 건 겁니다. 근데 이걸 관련돼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GBTC를 이제 BTC로 바꾸는 현물 ETF 소송 이제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거부한 게 근거가 부족하다. 이걸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에서. 이 내용이에요. 그레이스케일의 소송이 승리한 거는 SEC에 소송을 걸었는데 그 부분이 승리를 했다. 그래서 SEC는 GBTC, 그러니까 현물 ETF로 바꾸지 못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판결 이후에 40일 내에 이거에 대해서 뭐 항소를 하든 아니면 의견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위대한 승리였다라는 게 이번 이 그레이스케일 소송 관련되어 있는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물 ETF로 전환이 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소송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현물 ETF를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게 이 판례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레이스케일뿐만이 아니고 뭐 블랙록 이런 애들이 이제 현물 ETF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SEC한테 이걸 거부할 명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은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봤을 때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을 해줬잖아요. 선물 ETF 상품을 승인을 해줬고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ETF를 자기 GBTC를 현물 ETF로 전환시켜 달라는 걸 했는데 SEC가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이 보니까 이 선물 ETF와 현물 ETF는 99%, 99.9% 상관관계가 있다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를 제공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은 SEC가 그러니까 두 개의 선물 ETF와 그레이스케일이 제안한 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너네 선물 ETF를 승인했는데 왜 현물 ETF를 승인 안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관된 설명이 없으면 유사한 제품을 규제와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법원에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 현물 ETF의 승인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 판결문을 보면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점점점 더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이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40일 동안 시간이 지나고 SEC가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의견을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아마 내년 3월 말씀드렸죠. 요때까지 밀릴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판결문이 너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롱의 뷰로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3월이 아니다. 그 전에 이게 판결이 나도 저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죠. 우리한테 모두 좋은 일이기 때문에 빨리 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3월까지는 그냥 뭐 연기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기다려봐라고 해도 그럴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GBTC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거의 한 27%까지, 그러니까 올라가지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27%였는데 이번 소송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17%까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줄어들었다.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란 말은 뭐냐면 GBTC는 그냥 비트코인이 아니고 신탁이기 때문에 이걸 사가지고 내가 비트코인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면은 6개월이 걸려요.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불장일 때는 플러스 프리미엄이 존재하긴 합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창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48%까지 빠졌었거든요. 장이 안 좋았을 때.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때 그러니까 GBTC를 사면은 비트코인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안 샀죠.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17%까지 올라왔다. 이때 누가 샀냐?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 맨날 밈처럼 놀렸던 캐시우드가 이때 GBTC를 왕창 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때 제가 얘기하면서 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캐시우드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있고 하락장이라 그러니까 조롱을 받고 있지만 결국 얘는 이길 거다. 이유가 다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미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17%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33%의 프리미엄을 먹은 겁니다, 이미. 그래서 거기에 비트코인 상승분까지 먹은 거죠. 엄청나게 좋은 투자를 한 거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장이 좋지 않다. 우리가 아플 수는 있지만 가야 되는 길이 어디인지를 잘 보고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 많은 분들이 뭐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비트코인 10K 간다, 1K 간다 할 때예요. 저는 지금도 동일하지 않고 있는 뷰고 뭐 하락 행보할 수 있어도 저희가 가야 되는 거는 저는 롱의 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장이 좋지 않을 때 조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다. 라는 거를, 그러니까 캐시우드의 행동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GBTC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이 이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3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운영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뭐 너무 오래전부터 신탁을 했었고 이때는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관들이 다 신탁에 맡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건데 63만 개 이상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로 있다. 그럼 그만큼 규모가 큰 곳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노출된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더 많은 변동성을 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비트코인은 한 5% 6% 올랐는데 지난번에 이제 블랙록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 가격 올랐을 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그레이스케일 GBTC 같은 경우는 17% 올랐고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8%,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는 16%, 그 다음에 채굴 업체들을 봤을 때도 그냥 일반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뒤에서 이제 주물럭주물럭 하는 애들은 어디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비트코인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을 그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봐도 제가 멤버십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번 불장에 조금 많이 끝을 봐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개인들이 이길 수가 없게 돼요. 제가 여의도에 있는 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과 돈을 버는 수단들은 너무나 발달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번 불장에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레이스케일 소송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OI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같이 끌어올렸고, 이 말은 뭐냐면은 선물로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말과 같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선물 롱 포지션 OI가 늘어났기 때문에 또 한번 쉬어가면서 뚝배기를 터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올라간 건 좋아요. 27K까지 올라간 건 저도 너무 환호할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과정에 있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뚝배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하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비트코인의 거래소의 이제 인플로와 아웃플로우를 보는 넷플로우의 자료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하락했을 때 매집을 하고 있다. 이 매집의 흔적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자주 보는 원래 어드레스가 이제 보면서 얼마나 많이 늘었냐, 이걸 많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는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서 자기 지갑으로 꽂고 있다. 이게 거래소 이 넷플로우를 봐도, 그러니까 하락을 했을 때 누구는 웃으면서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모아가고 있다. 이런 지표를 통해서 횡보할 수 있다. 하락 횡보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그런 거는 저는 지금도 하락 횡보나 횡보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요 시간에, 누군가는 힘들지만 누군가는 그 힘듦을 자기의 돈의 벌무로 승화를 시키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레스케일의 소송이 이겨서 너무 좋은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레스케일이 이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승 추세, 요렇게, 이거 제가 게임 오브 누구요? 트레이더였나? 그 사람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니까 상승 지표에서 지금 요 부분을 뚫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테스트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다시 반전이 돼가지고 완연한 상승으로 가려면은 이 부분을 뚫고 가야 믿고, 바뀌었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거고, 그 사이에는 계속 테스트 구간이다라고 보면서 가는 게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2023년도는 단기적인 뷰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연도하지 말고 축적의 기간을 저희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과거 자료를 봐도 이만한 완연한 상승, 엄청난 상승까지 가기에는 아직 많이 남았다.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서 연연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가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 자료인데요. 이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아직은 뭔가 완전히 불장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고 또 올라갈 수 있고 횡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체인 데이터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송 판결이 나면서 기관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 하원에서도 조롱을 하는 거죠. 그레이스케일의 판결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 실패의 증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갠슬러 적당히 해라, 이렇게 의회에서도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브라이언 암스트롱 이제 코인베이스 대표인데, 얘는 축하한다. 왜 모르겠는데 SEC를 상대로 승소하는 게 이제 이 크립토 업계에 되면은 이제 관문과도 같은 일이다. 그래서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놀리는 거죠, SEC를. 그러니까 맨날 져요, 맨날 요즘에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에 관련돼서 위대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앨런 머스크는 궁극적으로 트위터, 그러니까 X 앱이죠. 그 트위터 앱을 슈퍼 앱으로 진화시킨다라고 말했고, 그 관련돼서 돈들을 자기가 끌어모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코인월렛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페이먼트를 넘어가지고 일반 웹2에 있는, 그러니까 법정화폐의 페이먼트를 넘어서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웹3의 페이먼트까지 자기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이 라이센스를 받는 거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라이센스는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라이센스와도 같거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페이팔이 어떤 일을 했죠? 페이팔이 페이먼트잖아요. 근데 페이팔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인데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죠.
요런 것들이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앨런 머스크가 엄청 얘기 나오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궁극적으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트위터 계정이 있으면 트위터 계정에 블루마크 달려있죠. 이 블루마크 달려있는 거에 한해서는 이게 다 이런 게 가는 거예요. KYC를 강화시킨 이유가, 그러니까 월렛을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블루마크 달려있으면 그걸 다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그런 계정에 한해서, 그러니까 암호화폐 페이먼트가 되는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할 거다. 트위터 계정 하나당 암호화폐 월렛이 하나가 생길 거다.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는 법정화폐까지 연결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연결이 되면서 정말 슈퍼앱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법 관련된 것들을 다 뚫어내고 있다. 라이센스를 받아가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고, 그럼 그거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레이스케일과 앨런 머스크 관련된,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승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메타가 돌 수가 있죠. 그레이스케일 관련되어 있는 뭐 코인들, 이런 메타가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거, 이런 것들은 제가 게시글을 통해서 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